안녕하십니까. 로얄 마스터 김미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 꽃 타신 분 강의 잘 들으셨죠? 예, 그분에게 캐소 애터미가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얘기했던 그 언니입니다. 네, 사람이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얘기를 많이 했고 심지어는 제가 강제로 이런 세미나장에도 앉혔습니다. 근데 너무 웃긴 건요, 한마디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혹시나 아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고 했는데 이곳에 막특지 않은데 그냥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또 몇 년 지나서 저렇게 그때 할 걸 하시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보상 플랫 너무나 정말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죠.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 아셨죠? 예, 근데 이제 오늘 애터미가 과연 어떤 일인지, 제가 사실 10년 전에 애터미 사업을 결단하고 10년째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웃기게 애터미 사업을 결단했거든요. 보통은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90% 정도는 누군가 권유에 의해서 알아보고 누군가 하라고 해서 알아보기 시작하잖아요. 어쨌든 권유가 있는데 저는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애터미를 하게 됐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저는 수원에 사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센터가 춘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춘천까지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젖동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로센터, 제가 이곳에 와서 사실 수많은 성공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나서 제가 연봉 2억 로얄 마스터가 되었고 로얄 클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성공의 길을 강의하라니까요, 약간 좀 오글거려요. 제가 아직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간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공의 길을 특히나 또 이 자리에서 하라니까 너무나 정말 감회도 새롭고 정말 너무나 이게 감개무량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어떻게 애터미를 사업을 진행을 했고 애터미 사업 그러니까 성공을 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애터미 사업을 결단은 했으나 나 아직 자신은 없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제 그런 분들이 용기를 갖게 되고 또 애터미에 대해서 아직도 편견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애터미는 다이아몬드거든요. 정확하게 알면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이게 진흙에 쌓여 있어요. 이 진흙을 걷어내야지 이 다이아몬드가 보이거든요. 이 진흙을 걷어내는 그런 시간이 부디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저 소개를 하자면 첫 사회생활을 직장 생활로 시작을 했어요. 5년 동안 여행사를 다녔거든요. 여행사를 다니면서 여행을 좀 많이 갈 기회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좀 특이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행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행을 가는 거를, 그래서 능동적으로 여행을 가본 적은 없어요. 뭐 출장을 가거나 누가 막 목을 비틀어 가지고 가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또 애들을 낳으니까 애들한테는 또 여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애들 데리고 숙제처럼 여행을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해필이면 여행사에 취직을 해서 여행을 여러 번 다니게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여행사에 다녔던 경험도 나한테 너무 값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애터미 사업이 너무 도움이 돼요. 예, 그리고 여행사를 다녔고, 여행사를 다니면서 5년을 지나다 보니까 저는 월급쟁이잖아요. 아까 우리 방금 나왔던 임남경 국장님 머리 꽃 달고 제가 20년 전에 만났었는데 그때도 열정적이었고 지금도 제가 용광로라 그래요. 어떻게 저를 열정이 사그라들질 않아요. 누가 불쏘시개로 계속 불을 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데 저 역시도 직장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5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진짜 죽도록 일해가지고 저를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엄마와 할머니를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직장 생활을 해도 누런 월급 봉투를 엄마한테 갖다 드려도 우리 집안 사정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사업을 해서 할 만한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장사를 뭘 할까 했는데 제가 그때 20대 때 김밥집이 좀 만만해 보였어요. 그래서 김밥집을 하면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니까.
좀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김밥집을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 그 사장님이 김밥집보다 요즘 대세는 커피숍이다. 자댕 기억하시나요? 자댕. 예, 옛날에 다방에서 커피 전문점으로 넘어올 때 그때 나온 게 자댕이에요. 자댕을 데려가면서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20대 때 얼마나 멋져 보여요. 자댕이 통유리로 돼 있고 지하도 아니고 1층에 커피숍이 있어서 덥석 계약을 합니다. 덥석 계약을 했는데 잘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잘 된다고 했어요. 부동산 사장님께서. 그러는데 근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3개월이 지나니까 개미 한 마리가 안 들어와요.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만 가끔 밥 먹으러 오고 저녁 되면 퇴근할 때 되면 놀자고 오고 이러지 손님이라고는 개미 한 마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던 차에 제 보험을 관리해주는 언니가 와서 저에게 보험 교육을 한번 받아보래요. 그러면 얼마를 주냐면 70만 원을 준대요. 제가 50만 원만 됐어도 어쩌면 보험업계에 안 갔을 수도 있어. 근데 70만 원은 우리 가게세였어요. 한 달에 가게세가 70인데 계속 이 가게세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교육을 받아서 70만 원이 나오면 일단 대출 안 받고 가게세 한 달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에 교육을 받으러 간 게 제가 그때 발을 디디고 20년간 보험회사에 있었습니다. 징그럽죠. 딱 94년도에 시작해가지고 그때도 최연소로 보험업계 우리 회사에서 최연소였대요. 그래서 처음엔 떨어졌어요. 시험 보고. 왜 웃어요? 보험회사도 떨어뜨립니다, 사람. 저는 제가 영업을 잘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제가 지금은 되게 재밌게 잘했고 애터미도 제가 애터미가 적성이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아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보험이 너무 어렵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단돈 70만 원에 그냥 눈이 멀었어요. 따질 여력이 없었어요. 너무나 돈이 없었으니까 이 70만 원을 빨리 벌어가지고 가게세를 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일단 나이가 어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막 우겼어요. 저 좀 뽑아달라고. 왜냐하면 합격을 해야지 70만 원을 준대요. 근데 전 70만 원이 급하잖아요. 한 달이나 교육을 받았는데 저 좀 채용해 주세요. 저 일 잘하는 편이에요. 막 이러면서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사장이 미국계 보험회사였는데 그 미국계 보험회사 사장이 이름이 뉴튼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러면서 저를 뽑았어요. 정말 너무 하찮다는 듯이 저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오기를 발동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여행사 동료들한테 가서 내가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됐다 얘기를 하고 그 친구들이 너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들어갔는데 12월 달에 루키시상을 받았습니다. 건수 우수자로. 잘했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제 별명이 다람쥐였어요. 하도 잔잔바리 계약을 받아오니까 도토리 물고 온다고 다람쥐였어요. 다람쥐. 되게 뚱뚱한 다람쥐였죠. 어쨌든 이제 다람쥐처럼 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래서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왜 힘이 드냐면 보험 드는 게 사실 보험회사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달 마감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지가 안 되고요. 이거를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중엔 지치더라고요. 지겹고. 다른 일을 열심히 알아봤어요. 뭐 메이크업도 배워보고 또 뭐 자동차 딜러로 좀 가보려고 또 시도도 해보고 이랬는데 이게 보험회사에서 일을 못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벌어야지만 제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게를 처음에 차릴 때는 가게세 3천에 뭐 이래저래 5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가게를 딱 1년 반 만에 접었더니 빚이 7천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빚을 7천을 지고 나니까 어때요? 이 돈을 이게 그냥 안 먹고 들쓰고 이게 아니라 매달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 소득이 안 되면 계속 악순환인 거죠. 애터미가 아니라 보험회사를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좀 지쳐, 좀 놀고 싶어, 좀 쉬어. 그럼 어때요? 또 뽀로록 내려가. 그러면 또 빚이 늘어나. 죽겠네. 또 이래. 이런 과정을 10년 정도 하는데 정말 다른 일이 없을까 찾다가
다른 일은 소득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한 소득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누가 저를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그 보험회사에서 연봉 1억 되면 MDRT라 그래요. MDRT 연차회의를 제가 가게 됐어요. 2002년도에. 미국 가가지고 듣는데 거기 갔더니 재무설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제너럴 에이전시 그래가지고 GA 조직에서 보험도 파는 사람이 펀드도 팔고 뭐 채권도 팔고 이런데요. 그것도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새로운 걸 배우고 이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딱 MDRT 연차회의를 갔다 오자마자 나 이제 저런 회사가 한국에 생기면 가야지 그랬는데 8월 달에 갔다 왔는데 9월 달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런 회사가 생겼다고. 근데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수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가 무식할 때는 엄청 무식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요? 내 미국에서 봤잖아. 그러니까 두 말 않고 그냥 집은 아현동인데 수원 인계동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울에 본사가 있더라고요. 지점이었어요. 동수원 지점이었고 서울 논현동에 본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언니가 얘기를 했고 가서 봤더니 재무설계 촥촥촥 프로세스를 얘기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려고 정말 가진 노력을 다 했죠. 가진 노력을 다 했는데 제가 그 해에 2002년도에 연봉이 1억 4천이었거든요. 근데 2003년도에 재무설계 회사로 옮겨가지고 연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마치시는 분한테 뭐 선물 없을까요? 맞아요. 정말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연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팁을 드리면 낮아요. 적어요. 기가 막히게 적어요. 5천. 막 경매네요. 3천 좋습니다. 네, 3천 나왔어요. 2천. 네, 우리 조카도 몰라요. 제가 연봉이 700이었어요. 700. 그때 제 나이 35. 빚은 덜렁덜렁 있고 그 해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어요. 바로. 정말 죽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한 해로 기억되는 게 2003년입니다. 정말 너무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본 거에 환상에 젖어서 그냥 아무것도 타진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우리가 눈에 뭐가 씌인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애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사람들한테 권유할 때 아까 나왔던 분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제 조카도 마찬가지고 저는 충분히 알아보라고 해요. 왜냐면 뭐에 씌일 수가 있잖아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알아봐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보험회사 갈 때도 70 그거 보고 갔던 것처럼 이쪽으로 갈 때도 재무설계 이것만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재무설계가 보험회사에서도 하고 이러지만 그때 툴이 없었어요. 우리가 다 엑셀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정말 땅을 개간하고 곡괭이질을 해가지고 기반을 잡았어요. 물론 2003년도에 제가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죽도록 일했어요. 그래서 2005년도에 다시 MDRT가 되고 2007년까지 MDRT를 쭉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이에 애를 둘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애를 낳기는 했는데 키우진 않았어요. 애가 언제 뭐 걸음마를 뗐는지 잠을 어떻게 자는지 저희 엄마랑 제가 53년째 살고 있거든요. 친정 엄마랑. 엄마가 다 키워줘서 저는 지금도 제 꿈이 우리 아들한테 빨리 장가가서 애를 하나 낳아다오. 나는 애를 키우고 싶다. 왜 한이 맺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 금쪽 같은 내 아이들을 정말 충분히 돌보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아서 제가 2013년이 됐습니다. 그 10년 동안 이제 재무설계 일을 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까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분이 저한테 30만 원 내고 재무설계 받았던 제 고객이었어요. 골프장에서 일할 때, 골프장 매니저일 때 제 아는 언니한테 소개를 받았는데 돈 관리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제대로 하게 생겼죠? 뭐든지. 그래서 컨설팅 피가 30만 원인데 상담료가 30만 원인데 하시겠냐? 그때 하겠대요. 그래서 30만 원을 저한테 내고 컨설팅을 받으신 분이에요. 되게 똘똘하죠. 예, 그랬던 인연이 컨설팅하는 손님, 내 고객에서 아는 친한 동생, 언니 동생이 되고, 그리고 제가 애터미를 해서 이제 애터미까지 이렇게 인연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고 둘 다 일에 미쳐 살았어요.
뭐 근데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애터미를 단박에 알아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3년 6개월 만에 알아봤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늦은 건가요? 늦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1년 차, 2년 차에는 부지런히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똘똘한 사람이니까 같이 일하고 싶었겠죠, 저도. 정말 여러 번 가서 얘기를 했지만 본인 일에 미쳐가지고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본인 일에 미쳐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 본인 일에 미쳐있는 사람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얘기하고 딴 사람한테 가고 얘기하고 딴 사람한테 가고 그랬더니 그 사이에 저는 조직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조직이 생겨서 매주 가다가 뭐 2주에 한 번 가다가 한 달에 한 번 가다가 6개월에 한 번 가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이제 조직이 이렇게 배가로 성장해 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애터미 사업이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직장 생활도 해봤죠. 아까 장사도 해봤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그리고 영업도 해봤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마찬가지로 다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2012년도에 또 한 번 어떤 충격적인 일을 하나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재무설계 일을 하면서 재무설계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 컨설팅 할 때 하는 재무설계도 있는데 저는 주식하고 채권도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무설계 강의도 많이 하고 재무설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제 B2B 사업본부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업에서 노조나 회사가 이 돈을 우리 회사에 지불을 하면 우리가 가가지고 재무설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느 한 기업에 대리급을 20명을 컨설팅을 했어요. 2012년도에. 이게 안 나오네요. 예, 2012년도에 대리급 한 20명 정도를 컨설팅을 했는데 똑같아요. 그 회사의 대리급은 연봉이 다 똑같겠죠. 같은 직급이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한두 명만 빼놓고는 다 맞벌이였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소득이 1억 안팎이었어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안팎 정도 되는 집을 20집을 20집을 제가 컨설팅을 했는데 제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는데요. 연봉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다른 게 아니라 총 자산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산, 대출금 떼고 그 총 자산에서 대출금 떼고 남은 자산 있죠. 이 순자산이 규모가 다른 거예요. 평균적으로 이 B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1억에서 2억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대리급이니까 1억에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 애가 한 대리가 마이너스 4천만 원인 거예요. 마이너스 4천. 그리고 여기는 누구는 13억이었어요. 차 띄고 포 띄고 순 자산이 다 나이는 40대 안팎. 자, A그룹, B그룹, C그룹이 이렇게 순자산이 다른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노름했을까요? 노름해서 다 날렸을까요? 응? 네, 관리로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결국은 보니까요. 이 차이가 이 친구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청담동에 있는 집을 증여를 받았어요. 부모님한테.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를 증여를 받아서 그때 당시에 분당에 살고 있었는데 그 청담동 아파트에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받은 걸 팔아서 분당에 서현동에다가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또 뛴 거예요. 네. 이 친구는 그랬던 친구고 여기는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 뭐 전세 자금으로부터 시작하든 집을 사서 대출금을 받든 비슷했고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자 쪽 그 부모님이 돈을 못 버시는 상황이에요. 몸도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한 달에 결혼할 때도 양가 부모한테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는데 한 달에 80만 원씩 부모님의 그 남자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지원해 드려야지만 부모님이 사실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아유 한숨 나오죠. 자 그래서 자 이 ABC의 결론은 뭐냐? 이게 스타트 라인이 같은가요? 다르죠? 얘는 여기서 시작하고요. 얘 여기서 시작하고 여기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발견을 하고 이게 한 회사의 한 직급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걸 컨설팅을 해주면서 데이터를 내주는 일이었으니까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그때 나이가 이미 40이 넘은 사람, 40, 뭐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부모를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또 제가 69년생인데요. 우리 나이는 다 가난했어요. 내 친구도 가난해, 뭐 앞집도 가난해, 뒷집도 가난해,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방학만 끝나도 엄마 우리 해외 언제 가? 내 친구는 뭐 하와이 갔다 왔대, 괌에 갔다 왔대 이러지 않아요? 이 지금 그 잘 사는 집하고 계속 비교돼요. 그걸 따라가자니 가랑이가 찢어지고 안 따라가자니 애들이 기가 죽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느 부모일까가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현실 점검을 해보니까 저는 어느 부모였을 것 같아요? 아씨 너무 잔인하다. 근데 빙고입니다. 너무나 정말 가슴이 저릿저릿하지만 저는 C그룹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재무 상담을 해주지만 어떤 게 가장 힘들었냐면 내 노후가 너무 깝깝스러웠다는 거예요. 저는 안정적인 고소득이 아니라 불안정한 고소득자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는 버는데 못 벌 때 못 벌어요. 벌 때 벌고 못 벌 때 못 버는 이 불안정한 고소득이 가장 위험한 거 아세요?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벌 때 막 소고기 사 먹고 막 좋은 옷 입고 여행도 가요. 근데 못 벌 때 지출을 확 줄이지 못해요. 쓰던 가다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을 잘 못 모아요. 벌긴 버는데. 왜 그러냐? 벌면 되지 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요즘에 이번 달에 돈을 못 벌었어. 그러면 아 또 벌면 되지. 열심히 일해서 또 벌면 되지. 근데 이게 늘 한결같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안정한 고소득자가 경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맞벌이의 함정이라는 책이 제가 거의 20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요. 그 책은 미국 중상층이 어떻게 붕괴됐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이건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의 똑같은 현상입니다. 불안정한 고소득이 가장 위험하고요.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더 위험해요. 삶의 질은 높지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안정적인 저소득 좋아하시잖아요. 안정적인 저소득. 누구예요? 공무원. 공무원 7급, 9급 뭐 고소득이에요? 그거를 못 삽니다. 안정적인 저소득. 그러나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지금 뭐 고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저만 해도 공무원한테 시집가면 다들 그랬어요. 어떻게 사냐? 뭐 이랬죠. 공무원한테 시집간다 그러면. 근데 지금 어때요? 아싸 공무원 이러잖아요. 이게 시대가 달라졌어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정한 고소득도 아니고 안정적인 저소득도 아니에요. 뭐예요? 불안정한 저소득을 지금 우리는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안이 있나요? 어때요? 지금 올해 굉장히 체감하시죠? 물가는 너무 올랐고 뭐 소득이 따라서 오르면 상관이 없는데 소득은 안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점점 우리 사람 몸으로 했던 제 나이 때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요양사예요. 그죠? 요양보호사 많이들 따시죠? 좀 공부 좀 한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난 공부는 자신 없어 그러면 요양사.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양사 우리가 계속 인간이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할걸요. 제가 우리 엄마가 이 골다공증이 있으셔가지고 자주 뼈가 부러져요. 자주 뼈가 부러져서 입원하면 2주를 병원에 계시는데 제가 우리 엄마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저희 엄마를 병간호를 하면서 많은 걸 봐요. 엄마 병실에 있다 보면 간호원들도 있지만 간병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까다로워요. 그 비위를 맞출 수가 없어. 환자들의 비위를. 근데 로봇이라면 어떨까요? 모두가 달라지죠. 이 양반은 까다로운 사람이야. 그러면 좀 모두를 말랑말랑하게 하고 좀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그러면 철두철미하게 모두를 해서 기계가 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런 어떤 3대 현상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일들 힘들고 이런 일들을 이미 기계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도 결국은 내가 원해도 일자리가 없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농사라든지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는 걔네 농업국가죠. 미국은 가장 큰 산업이 그 농수산물 이런 저기예요. 농업이에요. 농업 산업을 지금 뭐가 하고 있어요?
요즘에 막 농약도 헬기로 뿌리고 있고 드론으로 하고 있고 그죠? 지금 사람 손을 거쳐야 되는 것들이 다 기계로 대체되고 있어요. 물론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100살까지 사는 이 노후, 이제 120살, 150살도 거론이 되는 이 시대에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어쨌든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직업을 하든지. 직장인이든 자영업이든 내가 사업이든 결국은 다 뭐다? 내가 몸을 꼼지럭거려서 해야 되는 노동소득이잖아요. 노동소득으로는 언젠간 끝이 있죠. 그렇죠? 뭐 회사 산업 분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아직도 성성하고 우리 직장도 건재한데 나이 들었다고 나가래. 그렇죠? 그게 은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막 차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중장년층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때요? 기존에 본인이 벌던 소득의 70% 많게는 50% 미만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재취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부모님만 같았어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허리띠 졸라매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또 어때요? 자녀 한 1, 20년 그 벌어놓은 돈으로 살고 또 자녀들이 보통 평균 4명이었죠? 4명이니까 어때요? 조금씩 거들면 부모님은 어찌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도 제가 69년생인데 우리 시어머니도 90이 넘으셨고 저희 엄마도 85세십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지금 사실 8남매세 우리 남편이. 10만 원씩만 걷어도 80만 원이에요. 그죠? 거기다 우리 아버님께서 또 나라를 구하려고 총을 맞으셔서 국가 유공자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냥 너무 우리한테 용돈 주시고 우리 자녀들한테 큰 돈은 못 줘도 애들 2당 2만 원, 5만 원씩은 줄 수 있을 정도의 호사를 누리고 사세요. 저희 친정엄마도 저랑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엄마가 뭐 식사하시거나 이러는 건 아쉽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우리 엄마 나이가 되면 어떨까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 나이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금쪽 같은 아들 딸이 금쪽같이 키웠더니 저를 끝까지 책임을 질까요? 절대로 맞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그거는 애들이 못 돼서도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요.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를 현행법상 15세에서 몇 세? 64세로 규정하고 있죠. 요때 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65세를 노인 인구라고 해요. 노인 인구에 부양해야 되는 부양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인구가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인구가 이랬었거든요. 인구 구조가. 그러니까 어때요? 피라미드 구조니까 노인들은 적고 태어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은 많고 태어나는 애들은 적어.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노인들이 또 쉽게 가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어서 이분들을 부양하는 걸 노인 부양률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 노후도 깝깝스러운데 내가 내 전 세대도 먹여 살리는 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애터미는 어떻게 보면요. 꼭 알아보셔야 돼요. 꼭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알리셔야 됩니다. 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마음이죠. 각자 본인들의 마음이지만 이런 방법이 있다고는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본인이 지금 내가 한 달에 지금 200 버는데 한 달에 200씩은 저축하고 있다 하시는 분. 내가 지금 쓰는 만큼 저축하고 있다 하시는 분. 우리 노후는요 그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죠? 노후를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돈을 써. 근데 돈을 버는 기간은 딱 요 기간이죠. 뭐 길면 40년, 짧으면 30년. 이걸 버는데 우리가 최소한 3, 40년을 또 안 벌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벌 때 요만큼을 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벌어놔야죠. 그래서 재테크도 하고 이러는데 요즘에 뭐 주식 한번 휩쓸고 가고 코인 한번 휩쓸고 가고 뭔가 모든 어떤 것들이 휩쓸고 가는데 거기에서 돈은 버는 사람이 많아요. 잃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정보와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정보와 자본이 있는 사람들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 개미 군단 얘기했었는데 사실 주식 시장에서도 개미들은 돈을 못 벌어요.
왜냐하면 자본력도 부족하고 정보력도 부족하니까.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외국인 투자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서민들이 대안을 세우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저소득으로 몰리는 거예요. 아유, 많이는 못 벌어도 그래도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내가 은퇴도 좀 만기가 정년이 보장되어 있고, 또 은퇴하더라도 돈이 많든 적든 꾸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죠? 여기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돈이 어디를 쏠리냐에 따라서 경제가 달라질 정도로.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88년도에 제정이 되고 89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을 현재 받고 계신 분들은 수혜자죠. 저희 엄마도 이미 납입한 거에 5배 이상 받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아직 못 받죠. 이게 점점 5년에 한 번씩 재제정이 되거든요. 5년마다. 왜냐하면 얘네는 사실 88년도에는 평균 수명이 지금하고는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5년마다 다시 정산을 해서 몇 세부터 줄 건지 얼마를 줄 건지 프로테이지를 정해요. 그런데 점점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나빠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후가 지금 어르신들이 받는 거를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해서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틀고 무슨 조금만 관심 있는 경제 채널만 보고 이래도 다 얘기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떠세요? 깝깝한데 준비는 안 하셔. 깝깝하네. 근데 준비는 안 돼. 다 결론은 뭐예요? 어떻게 되겠지. 삿입에 거미줄 치기야. 어떻게 다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학습 효과예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고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냥 살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줄이고, 그리고 귀농 막 요즘에 또 유행이죠? 귀농. 저도 이제 제 주변에는 희한하게 귀농하신 선배들이 되게 많아요. 뭐 단양, 그다음에 괴산, 요번에 또 이제 내년 8월에 또 괴산에 한 분이 가십니다. 근데 이제 귀농 같은 경우가, 귀농은 정말로 저는 되게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저도 귀농을 꿈꾸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있냐? 현금으로만 된다면 귀농은 너무 좋죠. 근데 현금 흐름이 안 돼 있을 때 귀농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도시 생활보다 더 어려워요. 도시 생활, 우리 시어머니는 청송에서 태어나서 청송에서 살고 계세요. 지금까지. 지금 95세이신데 청송에서 살고 계세요.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 모든 사회 안전망이 다 돼 있죠. 식사도 혼자 안 하세요? 마을에 가서 같이 드시고, 우리 어머니 뭐 편찮으셔도 옆에서도 다 케어해주고 이래요. 근데 귀농한 사람들은 다르죠? 사회 안전망을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도시 생활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외롭고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든 시골 생활을 하든 지금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똑같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이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고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애터미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죽도록 일했지만 가난을 면치 못했어요. 제 인생의 꿈은 사라진 지 오래고 오직 빚에서 해방되는 거, 빚 탈출, 이것이 제 인생의 어떤 풀어야 될 숙제였고, 애들이 크기 전에 빨리 빚을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또 직업적으로 재무상담사 보다 보니까 항상 제 삶은 어때야 됐냐? 척하고 살았어요. 척. 부자인 척, 괜찮은 척, 준비된 척. 물론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물어보죠. 준비 많이 해놓으셨죠? 이러면 아니요. 이래도 어때요? 사람들은 에이 이러면서 그냥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업을 했으니까 옷도 좀 챙겨 입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준비됐는 줄 알았고, 저도 그런 뉘앙스를 풍겨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애터미 하면서 제 다이어리에 한 5년 동안 뭐라고 써 있냐면, 부자인 척 하지 말고 부자 되자. 저는 그것 때문에 애터미를 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부자인 척 하는 것도 너무 지겹고, 이래도 끝이 안 나는 이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사실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언니가 저한테 화장품을 선물했어요. 정읍에 살아요. 우리 언니가 구구절절절절 얘기하고 애터미가 어떤 회사야 얘기했으면 듣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언니 그거 보내지 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택배로 휙 보내버린 거예요. 저한테 생일 선물이라며. 근데 그때가 마침 여름이었고 저는 선크림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햇빛 알러지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선크림을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격을 모르고 썼는데 너무 좋아. 나중에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이거 얼마야? 아까 나왔죠? 얼마래요? 8,000원. 저는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여행사를 다녔다 그랬죠? 제가 다니던 시절에는 여행사 직원들은 면세점에 또 그 여행사 직원 할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써봤거든요. 이만한 발림성과 이만한 자외선 차단 정도면 무조건 4만 원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4만 원이었으면 제가 애터미를 안 했을 텐데 해필 8,000원이어서 제가 의심이 폭발이 됐습니다. 이게 왜 8,000원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어머 우리 집에 있는 치약이 또 있는 거야. 그 치약이 프로폴리스 치약 3,000원. 우리 남편이 이 치약만 쓰면 피가 안 나온다는 그 치약이 또 애터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희한하다. 그래서 의심이 돼서 알아본 거예요. 정말 애터미 사업할 생각 1도 없었죠. 저도 20년 동안 영업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네트워크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써본 제품만 7가지 제품이 넘었어요. 네트워크 제품들이. 그래서 제가 보통 한 50만 원 안팎의 금액을 사줘요. 일단은. 왜냐하면 제가 아는 사람이 나한테 권유하는 거니까 일단은 사줘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재구매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와서 또 사달라면 사줘.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 제품은요. 제가 사요. 자꾸. 저도 그래서 제가 샀어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써보고 그리고 저한테 해모임을 전달해준 언니는 우리 언니가 아니었어요. 해모임을 먹어보라고 권유해줬던 언니도 애터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분한테 내가 나 이게 애터미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아는 사람이 없어. 그때만 해도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언니 저 언니한테 해모임 전해준 사람 누구야? 그랬더니 전화번호 알려줄게. 왜? 그래서 화장품이 너무 좋아. 그랬더니 이 언니 말도 웃겼어요. 거기 화장품이 있어? 언니는 어떻게 해? 전화하면 와. 뭐 정관장 같은 회사인 줄 알았대요. 잘 몰랐대요. 우리 언니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한테 애터미를 전해준 두 사람은 소비자였고 애터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면 비싸고 싼 건 비지떡이어야 되는데 왜 싸냐 이거죠. 근데 제가 이 호기심이 많은 게 너무 그때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알아봤더니 전화해서 물어볼까 했는데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있을 때 그분이 마침 춘천에 계신 분이 수원에 온다고 해서 만난 거예요.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다 필요 없고요. 왜 싼지만 얘기하세요. 왜 싼지만. 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했더니 왜 싼지 딱 설명을 해요. 왜 싸요 애터미가? 원래 다단계는 싸야 돼요. 싸야 돼 원래는. 정상이죠 그게. 직거래잖아요. 원래 유통이라는 게 이렇게 유통의 단계를 물건을 제조회사에서 소비자한테 올 때까지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할 때마다 마진을 받죠. 그렇죠? 뭐 여기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마진을 남겨서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터미는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 제조 합력사 있고 여기 소비자 있고 여기 애터미 하나면 들었다 놨다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마진만 챙기고 싸야 정상인 거예요. 원래 네트워크. 그 얘기를 이 원칙대로 하고 있는 회사래요. 납득이 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애터미를 열심히 쓸게요. 이랬더니 보상 플랜을 잠깐 들어보래요. 필요 없다. 나는 안 들어도 된다. 나는 수당인 관심이 없다. 그랬더니 들어보래요. 나는 애터미 제품을 쓰기만 할 거다. 쓰기만 해도 돈을 받는데요. 그럴 일은 없다. 나는 듣지 않겠다. 그랬더니 잠깐만 들어보래요. 쓰기만 해도 나는 매달 살 것도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을 때만 살 거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돈을 받는데요. 내가 사기치네 이러면서 들은 거예요. 그랬는데 뭐예요? 아까 말했던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딱 기억나는 거 하나예요. 내가 가입해서 내가 30이 되고 왼쪽이 30 오른쪽이 30이 되면 나한테 7만 원이 들어온다. 그때 당시에 7만 원이었거든요. 난 그거 하나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 한번 해보지 뭐. 아니면 말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했더니 7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했습니다. 혼자서 스폰서는 춘천에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수원에 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좌우로 사람을 닮으면 된대. 그래서 저는 오늘 만난 사람은 여기에, 내일 만난 사람은 여기에. 오늘 내일 진짜 이렇게 가입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름이었고 선크림 가지고 다니면서 했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갈라놔요. 막 아는 사람을 찢어놓고 막 이랬어요. 그렇게 제가 4개월 동안 애터미를 이렇게 그냥 세미나 한 번도 안 가고 궁금한 거예요. 제품이 궁금해서 제품에 대한 영상을 들었어요. 제품에 대한 영상을 들었더니 정말 제품이 좋은 거예요. 영상 듣고 써보고 영상 듣고 써보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저는 피부병이 있었어요. 건선과 아토피가 심했고 갑상선 전절제를 해서 갑상선 암이었거든요. 저는 한살림만 고집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살림 제품을 쓰면서 조합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전성분도 볼 줄 알았고 이런 어떤 식품 산업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애터미를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살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유기농 매장에서 팔고 있는 게 애터미에서 팔리는 거야. 지금도 팔리죠? 라면하고 양갱 똑같아요. 똑같은 회사예요. 라면하고 양갱이 더 싼 거예요. 유기농 매장보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하다. 이거 왜 더 싸지? 똑같은 회사인데? 그래서 제가 함량도 봤다니까요. 면의 함량, 그 다음에 스프 함량.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유기농 매장에서는 고춧가루 분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있지만. 근데 우리께 더 좋은 거예요. 고춧가루 들어가면 단돈 몇십 원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통의 원리를 이해하고 나서는 나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죽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했고 나는 노후자금 200만 원이 너무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그때 45세였으니까 10년 동안 55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으니 55세까지 부업으로 일하면 10년 만에 200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애터미를 부업으로 시작한 게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됐고 10년이 된 지금 200이 된 게 아니라 얼마가 됐어요? 예, 연봉 2억이 됐습니다. 제가 애터미에서 10년 동안 번 돈을 총 보니까 지금 10억을 벌었어요. 10년 동안. 물론 첫 해에는 1200만 원 벌었습니다. 연봉으로. 근데 그게 이렇게 배가가 되면서 제가 지금 현재 10억을 벌었는데 저는 이제 시스템 소득 임계점을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아까 들으셨죠? 상속도 된다고. 이게 100년 기업이 되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저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애터미를 들어봤다고 또 그러신 분들 있어요. 그래? 그런 일이야? 난 당장 하겠어. 하고 뛰쳐나가서 저처럼 일하시면 안 돼요. 저처럼 일하시면 안 되고 적어도 한 달에서 3달 동안은 꾸준히 애터미를 알아보세요. 평범하지 않은 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자, 서민이 부자 되는 게 상식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게다가 뭐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능력을 투자하지 않고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부자가 된대요. 상식적이지 않죠. 그렇죠? 이런 일인데 그냥 내가 설핏 들었다고 애터미에서 나는 될 거야 라고 우기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세요. 자, 객관적인 조건 99%는 회사가 다 마련해 놨어요.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남한테 설명할 정도는 되셔야 돼요. 애터미가 왜 성공하는지, 왜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쩌면 평범보다 못한 사람들이 애터미의 성공자가 그토록 많은지, 왜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열정과 시간을 투자하면 애터미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알게 되면 이게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건 절대로 제 능력이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회사가 객관적인 조건 99%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나의 노력 1%만 추가하시면 되는 일이거든요. 나의 노력이라는 게 뭐예요? 예, 나의 시간, 나의 열정, 그리고 애터미는요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 거, 성공, 임페리얼 자리까지 견인할 수 있는 건 결국 나의 원트예요. 나의 꿈이에요. 나는 그렇게 되고 싶다. 왜냐하면 애터미가 만만해 보이죠? 절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가다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게 돼 있고요. 태풍도 오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그럼 꿈이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보따리 싸서 들어가십니다. 그렇게 비유를 제가 우리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산에 가려고 나왔어. 산에 가려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포기도 저기 이제 이렇게 등산복도 입고 등산화도 신고 나왔는데 문지방에서 꺼닥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산이 칠보산입니다. 이제 칠보산인데 여기 피가 나. 데일밴드 붙이러 집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시 갈까요? 안 갈까요? 보통 칠보산은 안 갑니다. 피가 나면.
근데 제가 제주도 한라산을 예약을 해놨어.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심지어는 저 히말라야를 가기로 했어. 가겠죠. 살짝 찢어져도 가죠. 그죠?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이요. 누군가에게는 칠보산이고 누군가는 지리산이고 한라산이고 누군가에게는 히말라야 산이에요. 여러분들 애터미가 그냥 칠보산인 정도는 다들 그냥 바람만 한번 싹 불어도 집에 가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설핏 알아보지 마시고 제대로 알아보세요. 저는 그래서 애터미를 그냥 알아보는 게 집에서 막 서치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세미나장, 스폰서가 안내하는 이곳에 안내해 주신 분한테 한 달에서 3달 동안 내가 어떻게 알아봤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꼼꼼히 물어보셔서 충분히 알아보셔요. 그리고 그래 객관적으로 그러면 그런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애터미는 될 수밖에 없네. 될 수밖에 없네. 그런데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타진해 보시고 내가 할 수 있겠다 하시면 아까 ABC로 했나요? 1, 2, 3번으로 했죠. 나만 쓰는 소비자 할지 소문내는 소비자 할지 아니면 팔자를 고칠 건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팔자를 고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요. 일단 꽃을 준비하셔야 돼요. 꽃을 다세요. 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월급쟁이들 마인드로 해서는 잘 안 돼요. 사실 우리는 월급쟁이일 때는 어때요? 그냥 일하다가 너무 힘들면 오늘 슬쩍 쉬기도 하고 사우나도 갔다 와도 25일날 월급 나오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렇죠. 저도 보험영업 열심히 하다가 아이고 죽겠네 할 때는 좀 쉬었어요. 그래도 나와요. 되게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시네요. 곧 같은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애터미는요. 임계점까지만 하시면 돼요. 더도 덜도 말고 3년만. 제가 정말 3년. 우리 조카가 9년 만에 나왔거든요. 애터미 사업하러. 잘 지켜보다가 처음에 관심도 없었죠. 근데 이모가 되는가 보다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조카한테도 그렇습니다. 3년만 여행 없다. 데이트 중이 지금 연애 중인데 데이트도 요란하게 하지 마. 미니멀로 해. 그리고 뭐 그렇다고 헤어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트도 미니멀로 하고 일에 온갖. 그리고 세미나 절대 빠지면 안 돼. 그리고 계속 목표를 세우고 달려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성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결단이 됐다 그러시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예, 전봇대에 머리 부딪혀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앞만 보고 달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30년이라면 못할 일이죠. 30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이면 저녁에 있는 삶, 주말에 있는 삶, 워라벨 이런 거 하셔야죠. 근데 애터미는요. 3년이면 좋게요. 3년만 집중 몰입하면요. 임계점 넘어갑니다. 그래서 3년만 집중 몰입하셔서 애터미는요. 정말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예요. 저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딸, 우리 남편을 끔찍한가? 남편은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남편도 그렇다 치고 우리 엄마, 우리 언니 정말 그 다음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막 해주고 싶잖아요. 저는 그분들에게 평생 그분들을 밥 사주고 먹여주고 선물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을 사실 지금 이 순간 그걸 다 이뤄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연봉 2억이라고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봉 2억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미 부자예요. 다 이루어놨습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혹시나 애터미를 못하게 되더라도 계속 이 마르지 않는 이 파이프라인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닙니다. 저보다 더 능력 있는 아까 나왔던 그런 분들이 내 밑에 나와요. 무한 단계 속에서 나옵니다. 제 좌측에 우측에 저보다 더 능력 있고 저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래 이제 바톤 터치하고 나는 들어갈란다 해야 돼요? 아니죠. 그분들이 성공할 때까지만 같이 띄워주시면 돼요.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기쁨 매일매일이 축제예요. 우리 이덕우 단장님 그러시죠?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정말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애터미에 묻어있는 진흙을 걷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 애터미를 진지하게 알아보셔서 저처럼 꿈을 이루시고 성공의 길 강일하시는 날을 기대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